송씨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많은 남자를 만나시는 분이라면 혹시나 결혼 전에 참고하시라고 몇 글자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4명의 시누이도 원인 제공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누이 넷을 만들어낸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댁과는 차이가 좀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인간성과 성격만 보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시집간 시누이들이 가끔 시어머니에게 용돈은 드렸지만 주기적으로 생활비 드리는 건 남편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지만 결혼 후 두 분의 직장 생활과 아파트 갭 투자로 많은 돈을 버셨어요. 지금은 부모님 살고 계신 집 말고도 작은 상가 건물로 월세 받고 계셔서 노후 준비는 끝나 있는 상태였죠. 저희 부모님은 저희 신랑을 정말 이뻐했어요. 물론 저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안 계셔 그랬던 건지 저희 아빠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도 집 해줬다고 티내면 사위 불편할까봐 티도 안 내셨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으셨죠. 괜히 딸 본다는 핑계로 자주 가면 남편 기죽는다면서요. 생일이나 명절에 저희랑 밥 먹어야 하면 친정으로 부르시거나 거의 대부분을 외식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서도 책 잡히지 말라며 2천만 원 따로 주셔서 그걸로 혼수하고 남은 돈은 나중우리에 적금에 넣어두었어요.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좀 사는 집 며느리 들어왔다고 떡고물이라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 집에서 다 했는데 시어머니한테 따로 뭘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남편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맨몸으로 시집와서 날로 먹는다고 시누이들한테 욕을 하셨고 시누이들은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로 집에 돈 좀 있다고 시댁이 웃음냐고 뭐라도 해오는 게 맞는 거라며 괴롭혔고 시어머니는 정말 뻔뻔하게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며느리가 맨입으로 오냐며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하셨다네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죄송하다며 사과드리고 이불 세트랑 은수저 세트랑 사서 보내드리고서야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루 3번 전화 안 하면 시어미가 밥을 굽는지 어쩌는지 궁금하지도 않냐며 화를 내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명의 시누이가 돌아가면서 안부 전화 좀 하라고 저를 쪼아대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각자 전화할 때마다 내용에 살이 하나씩 붙더라고요. 내용도 다양했어요. 날로 먹었다. 시누이는 가족도 아니냐. 다른 며느리들은 시누이 것도 뭐 사온다던데 등등. 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건 큰 시누이의 왜 시어머니 안 모시냐였죠. 그럴 때만 신랑이 나서서 막아주긴 했어요. 누나들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한테 뭘 바라는 거냐고 양심도 없냐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별말 없이 적당히 하시라고만 하면 바로 깨갱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가 남편 장가갈 때까지 돈 모아준다고 해서 남편이 한 달 용돈 20만 원 빼고 전부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모아준 돈을 보니 500만 원 남짓 남아있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생활비로 조금 썼다고는 하시지만 남편은 어이가 없었는지 그때 이후로는 시어머니랑 말하면 화날까봐 말도 잘 안 섞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는 시댁에서 받은 게 정말 10원 한 장도 없었지만 저에게 잘하고 저를 위해 시댁과 싸워주는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싶었어요. 그래도 시모 생신이나 명절에 가면 기가 빨려서 몸살 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며느리가 시댁 모시는 건 당연한 거라던 시누이들은 허구한 날 자기들 친정에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죠. 결혼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면 그만할 법도 한데 첫 추석 때도 시누이들 거 가방이라도 하나씩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도 다른 집 며느리들과의 비교를 20분 가까이 늘어놓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렇게 10분, 20분씩 떠들면 저는 고스란히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라리 김장해라, 빨래해라 이런 거면 몸으로 때우겠다만 정신적으로 괴롭히니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남편이 밥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고는 제 손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누이들은 우리 막둥이가 장가 잘못 가서 변했다며 오히려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사 같은 막둥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냐면서요. 그렇게 반년 정도 예단안해왔다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나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장남인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아무래도 누나가 위로 4명이나 있다 보니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이미 70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집도 새 거고 집에 방도 남고 아이도 없는데 니들이 시어머니를 못 모실 이유가 뭐냐며 그걸 가지고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죠. 사실 요새 70대 할머니들은 운전도 하고 다 다니시고 옛날이랑은 다르잖아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셨는데 장가 가더니 돌변했다면서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듯이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처음 저희 집 구경 왔을 때부터 거실 바로 옆방에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떠드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자기들끼리 그 방에 모시겠다고 작당 모의라도 한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가 자기 돈 다 써버려서 돈도 모아야 하고 어차피 맞벌이 하느라 돌봐줄 시간 없으니까 지금 사는 집에 그냥 계시라면서요.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으면 시누이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엄마랑 시간을 보내겠다는 게 그들의 작전이었죠. 도저히 못 참아서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1대4로 또다시 싸워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시댁만 없었으면 저희 삶은 평범했을 텐데 머릿속을 시모와 시누이들이 장악해버리니 미치버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지령을 내리면 시누이들이 활동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정말 넷이서 지치지도 않고 절 괴롭혔습니다. 하도 고문을 당하니까 저도 모르게 시모를 모셔야 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씩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고약한 노인네를 감당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들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모시는 건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다 같이 돈 모아서 요양원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전현이 자기 감옥 보낸다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는 시누이들이 미친 듯이 전화로 저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안 받았더니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눈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싫은 소리 몇 마디 듣는 게 낫다 싶어서 참아왔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면 살아왔는데 결혼 생활만 3년을 못 넘기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5남매가 다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는 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맞는 것 같다며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은 자기들이 정리할 테니 짐은 저희 보고 하나씩 필요한 것만 옮기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 정말 잘 챙겨주지 않았냐고? 시댁이랑 연 끊고 살 생각 없냐고요. 남편은 머뭇거리며 그래도 가족인데 차라리 싸우면 싸웠지 어떻게 연을 끊냐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싹싹 빌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을 제가 더 볼 자신도 없고 평생 연 끊고 살 거 아니면 더 이상을 버틸 기운이 없다고 얘기해줬어요. 남편은 한동안 도장 안 찍으려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저를 피했습니다. 하루 제가 날 잡고 밤늦게까지 기다려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라고요. 결국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도장을 찍었죠. 그래도 짐 정리해서 거쳐 정해질 때까지는 같이 있기로 했어요. 근데 그 주 주말에 난데없이 시누이들이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세상 많이 변했다면서 여자가 시집살이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러더니 동생이 어리숙해서 잘 못할까봐 재산분할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근처에 있었는지 남편은 10분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누이들 뺨을 후려갈기고 머리채를 잡아서 현관 밖으로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시누이들 때문에 자기 인생 꼬였다면서요. 결국 남편은 그날 바로 짐 정리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 시누이들도 충격 먹은 건지 저한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안타까워하셨지만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고요. 남편하고는 아직도 서로 연락을 종종 주고받고는 합니다. 서로 나쁜 감정으로 헤어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합칠 생각도 있어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만 모두 끊어낸다면요.
참고할 내용 쓴다고 했는데 쓰다 보니 피해 사실만 적었네요. 아무튼 시누이 많은 집에 시집 가시는 분은 꼭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막아주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